네, 안녕하세요. 3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제가, 밖에가 시끄러워서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해서 창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닫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살짝 들리는 소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접근법으로는 프로젝트 접근법입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별 또는 집단의 영유아들이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 주제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탐색하는 활동이라고 배웠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런 유아교육 기관에서 유아들의 창의력이라든지 탐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교수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에 기초한 교육과정은 우리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과 통합교육과정 원리를 결합해서 이런 원리들을 강조한 듀이의 실험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연구되기 시작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배경입니다.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이의 실험학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었다고 했는데, 듀이는 1886년에, 자신의 실험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동은 어떤 진정으로 자신이 흥미 있는 문제를 탐구하게 되면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교육적 신념을 갖고 있었죠. 전통적인 이런 방법을 버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식의 교육과정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 킬패트릭이라는 학자가 1919년에 컬럼비아 대학 논문집에 프로젝트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미안해요. 이거는 오타입니다. 논문을 발표하면서 프로젝트 학습 활동 이론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방법은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가 1970년대 잠깐 주춤했어요. 그랬다가 이 캐츠 하차드가 프로젝트 접근법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 중심 교육이라든지 아동 중심 교육법이라는 이 내용들이 전개하면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이 무엇이냐, 영유아의 지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키면서 영유아들의 자발적인 놀이와 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교수를 통합하고 상호 보완해 줌으로써 균형 있는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영유아의 지적 발달이나 이런 사회적 발달을 통합하고 상호 보완시켜준다라는 이런 체제 속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개별이나 소집단 또는 학습의 전체 유아들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자동차 프로젝트, 그리고 공룡 프로젝트, 우리 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생활 주제와 연결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프로젝트 접근법의 목적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지식의 습득입니다. 지식은 영유아가 아이디어나 어떤 사실, 개념, 정보를 배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영유아들이 기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색과 모양을 구분하고 어떤 수학적, 논리적 개념을 이해하고 소리와 단어, 그리고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지식들인데,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책에다 글을 쓰게 해서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쓸 때에도 모래 위에다가 나뭇가지로 그려보기도 하고, 기억과 아라는 그 글자를 맞춰보기도 하고, 또 머루 같은 미술 재료를 가지고 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은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걸 강조하는 이런 지식 습득 체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의 습득이에요. 기술에는 사회적 역량,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학문적 기술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역량으로는 우리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차례 지키기, 협상하기, 문제 해결 방안 세우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에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사고를 추론할 수 있는 추론 능력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기술은요, 이런 쓰기, 읽기, 세마기와 같은 기본적인 학문적 기술이 포함됩니다. 영유아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해나가는 동안에 가해를 사용해서 자르는 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소근육 운동, 또 이런 조정 기술을 익힐 수 있고, 또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글을 쓰거나 발견하게 된 것을 기록하는 기회를 통해서 읽고 쓰는 기술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역량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 교육 방법이 구성돼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향의 개발입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습성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의 유형에는 사실 바람직한 성향과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람직한 성향의 예로는 우리 책을 읽고자 하는 것, 또는 글을 쓰고자 하는 것, 또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성향이 이제 바람직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은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책을 안 읽어, 그러니까 글을 읽고 싶어 하지 않거나, 또는 글을 쓸 줄 알지만 글을 쓰고 싶지 않는 성향, 이런 쉽게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해버리는 성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수업 경우에는 유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직한 성향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정의 발달입니다. 감정은 주관적인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어떤 소속된 집단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발달, 느낌의 발달은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직결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존감이 낮게 되면 이후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자아 존중감이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준비 단계예요.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는 영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들은 교사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제 선정과 예비 주제만 구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주제를 선정을 할 때에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주제가 영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친숙한 주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와 영유아가 상호협력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제 선정을 할 때에는 프로젝트 과정을 마친 후에 영유아들이 어떤 보육적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발달을 도와줄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습득했는지를 예상해서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기준을 설명을 하면 특히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된다, 관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호기심과 흥미가 있어야 된다, 유아들의. 그리고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과 영역이나 발달 영역이 한 가지로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 언어 능력, 뭐 예술 능력, 여러 가지 수학 능력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나 상호협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제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제 선정의 기준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비 주제망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예비 주제망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주제가 선정되면 교사가 어떤 잠정적인 계획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주제망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미안해요.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녹화하다가 이렇게 오타가 발견되면 끊으면 또 이게 다시 처음부터 녹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주제망은 이런 주제와 관련된 하위 주제 주요 아이디어들과 개념들을 분류해서 도식한 걸 주제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제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융통성 있게 전개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활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학습 내용의 기본적인 윤곽이나 방향을 예상하는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입 단계에서는요.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크게 도입 단계, 전개 단계, 마무리 단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도입 단계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작 단계에서는 적절한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된 이후에 도입 단계에서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검토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떤 극놀이나 그리기 활동, 경험을 말하고 쓰기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표상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바다에 가본 적이 있니? 바다를 한번 그려볼까? 아니면 바닷속에 우리 그 속에 생물들을 표현해보는 극놀이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그 바다에 개 있죠. 옆으로 가는 개. 개를 표현을 할 때 옆으로 가는 걸 표현을 못하고 앞으로 간다거나 하면 이 아이가 아직 개에 대한, 그 생물에 대한 정확한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와 관련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회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생각 모으기 활동, 우리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까? 우리 친구들 말해봅시다. 하면서 바다에서 바다 하면 파도 소리가 생각나요? 기러기가, 갈매기인가요? 갈매기가 생각나요? 끼룩끼룩 소리가 생각나요? 하는 이런 생각 모으기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본 어휘나 이런 중심 개념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제를 다룰 동안에 유아가 익히고 사용하게 될 어떤 기본적 어휘나 개념을 교사가 미리 선정해 보는 거예요. 공은 큰 공이 있고 작은 공이 있고 딱딱한 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에 대해서 알아볼 때 기본적인 어휘와 개념들을 미리 배울 수 있는 개념들을 막 선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아들에게 질문 목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우리 질문 목록 작성할 때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유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기록하는 과정이는데요. 질문을 많을 때는 비슷한 내용끼리 유목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목록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선행, 그리고 또 이런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직접 조사하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개 단계입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진행,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개 단계에서는 이 시작 단계에서 작성한 질문 목록이나 또는 새로운 질문,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조사 활동과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특히 경험을 표현하는 활동, 표상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유아들은 기본적인 기술이나 그리기, 음악, 구석, 동국 등으로 자신의 발달적 수준에 맞게 학습에 참여하고 표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표상물을 통해서 다른 또래들과 자신의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고요. 또는 조사나 탐구 활동을 통해서 현장 견학을 가거나 전문가의 면담을 통한 어떤 직접적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모든 곳을 체험하거나 또 면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간접 경험 정보는 어떤 책을 찾아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실물 자료를 통한 어떤 간접 조사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 조사 활동까지 이렇게 해서 특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전개 단계에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 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시 및 발표회, 그리고 또 발표회 말고 다른 방법들, 그리고 기록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시회 및 발표회는 교사와 영유아들은 그동안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협의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이 함께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행사 형식이나 행사 일정, 초대장, 초대 대상들을 결정하게 하죠.
이게 이제 잘못 와전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걸 막 그 프로젝트 끝날 때마다 부모들 모셔다가 이게 다 벽면에 막 전시해놓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잘못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한 그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제시됐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매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발표회나 전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한 다른 방법, 공연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설명회를 하거나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예전에 이제 자동차 프로젝트 할 때 가짜로 이제 아이들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하고 나서요, 운전면허 이렇게 가정을 시험으로 하고 직접 만든 면허증,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활동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퀴즈대, 자유선택 활동 코너 운영,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기록화 방법은 개인 파일에다가 결과물을 보관하거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취한 활동들을 검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프로젝트 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을 재창조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크게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관찰자 역할, 조직화 역할, 그리고 상호작용자 역할, 그리고 공동연구자 역할, 이렇게 4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찰자 역할입니다. 유아들의 개별 특성을 면밀히 관찰해서 그 특성을 인지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아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유아들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교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을 잘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어느 발달 단계에 지금 단계에 성취되어 있고 다음 발달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특성을 인지하게끔 해줘야 되고요. 조직자, 이 모든 교실 환경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견학 장소를 섭외한다거나 전문가를 섭외한다거나 학부모와 연계를 조직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해야 되죠. 상호작용자. 우리 무엇보다 프로젝트 수업의 공동연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사 역할. 놀이하는 유아들을 그저 바라보고 웃어주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비계 설정을 해주는 것. GPD 내에서 비계 설정해주는 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자의 역할. 유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연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유아는 이러한 수업 과정을 직접 구성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을 줘요. 교사들이. 그래서 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자신들의 흥미를 서로 토론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유아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발현시키기 위해 이런 교사들의 역할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특히 프로젝트 주제가 바뀌어가면서 이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프로젝트 접근법은 사실 이 레지오 에밀리아와 굉장히 많이 비교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는 아까 보면 어떤 큰 틀을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아이들의 흥미라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흐름에 따른 것들을 교사가 뒤에서 따라간다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검증하고 탐구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운영 특징으로는 영유아 주도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영유아의 자율성과 탐구력을 강조하는 아동 중심 교육 과정에 기초를 해요. 그래서 교사가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을 이끌어 가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조금 최소화시켜서 특히 집단의 영유아들이 갖는 관심이나 흥미를 잘 관찰해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고, 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어떤 교사가 준비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영유아 주도 학습의 운영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경험의 통합.
프로젝트 접근법은 영유아가 선택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통합돼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유아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주제 아래 신체, 언어, 수학, 과학, 음률, 미술 이러한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연관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균형적인 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유아의 흥미와 욕구에 따른 교육이에요.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교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구성하거나 미리 계획된 주제망을 따르는 것보다는 일상의 활동 속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흥미와 욕구를 반영해서 유동적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2학년 학생들이 연구실로 찾아와가지고 제가 잠깐 녹화를 끊었는데 여기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심층적 탐구. 그러니까 사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영유아 자신의 어떤 호기심이나 흥미가 충족될 때까지 시간에 제한 없이 활동을 지속합니다. 이 미리 계획된 시간표나 단편적인 활동들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활동의 어떤 심층적인 탐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의 유연성을 갖는 거죠. 또는 이런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영유아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력과 공유예요. 프로젝트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영유아, 교사,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협력과 공유를 필요로 합니다. 즉,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영유아들은 같은 주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고 소집단의 활동이나 대집단의 활동, 개별 활동, 질문, 토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특히 협력하고 함께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이런 운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발도르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